마을 사람들은 그를 빛이라 불렀다. 작은 시골 병원, 그곳의 유일한 의사 한도윤. 하루에도 몇 번씩 구급차가 오가고 돈 없는 노인이 병원 문턱에 주저앉아 울어도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지요. 그렇게 말하며 약봉지를 건네던 그의 손은 늘 따뜻했다. 원장님, 우리 하늘이 또 기침을 하네요. 약값을 다음 달에 드려도 될까요? 하늘이 감기가 아니라 환절기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 약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돈 걱정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이런 분이 어딨어요.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감사의 말과 미소가 남았다. 병원 벽엔 그가 받은 감사패와 손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의사라고 불렀다. 오늘도 늦으세요? 응급수술이 하나 있어서 내일 아침엔 들어갈게.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알아요? 얼굴이 말라가요. 서연아,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잖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요. 세상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누군가의 어머니가 내게 기대고 있다면 내가 조금 버티면 되지. 그날 밤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파도 같은 비가 내리던 어둠 속에서 병원은 소란스러웠다. 원장님이 피를. 출입금지선 세워. 모두 물러서. 피비린내가 병원 복도를 뒤덮었다. 의료도구들이 엎질러져 있고 창고 바닥엔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한도윤, 그의 가운은 새벽의 빛처럼 젖어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 깊게 찔린 자상 하나, 그가 항상 달고 다니던 청진기가 피에 잠겨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 목격자는 없고 CCTV는 꺼져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왜?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던 청년 이민수. 원장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죠. 민수 그 아이는 어머니가 치료받던. 맞아요. 어머니가 수술 중 사망했죠. 이후 병원을 찾아와 당신이 죽였다며 울부짖었다고. 서연의 머릿속에서 지난날 도윤이 말하던 응급수술이라는 단어가 메아리 쳤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내게 기대고 있다면 내가 조금 버티면 되지. 그럼 그 어머니가 민수 어머니였던 건가요? 마을은 하루 만에 침묵했다. 선한 의사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울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죽이다니! 저 청년은 악마야! 하지만 단 한 사람. 서연만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악마는 누구였을까?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그를 천사 같은 의사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 날 신문 일면은 피살된 의사가 아닌 살인 사건의 희생자로 그의 이름을 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 남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용의자 이민수 28세. 피해자 한도윤 원장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 이민수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의 얼굴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담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악마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불쌍한 아들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어머니는 도윤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수술 중 산소 공급 장치가 멈췄다는 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지만 민수는 그 안에 숨은 고의를 느꼈다. 그는 밤마다 병원 앞을 서성였고 의사를 향해 분노와 절망을 토해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그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착한 의사가 그럴 리 없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진실을 짓눌렀다. 병원 기록실 한편에선 서연이 병원 문을 닫은 채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다.
그곳엔 여러 환자의 기록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권의 차트만 다른 서류들보다 훨씬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환자명 이은주, 보호자 이민수. 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도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파일, 그리고 그날 새벽까지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파일 안에는 한 장의 수술 동의서가 있었다. 응급생명 이식 수술. 기증자 익명. 서연은 손끝이 떨렸다. 문서의 하단에는 남편의 서명, 그리고 희미한 혈흔 자국이 있었다. 도윤이 살린 환자,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생명을 대신 잃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날 저녁 서연은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건 피고석에 앉아있는 범죄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의 눈을 한 남자였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불러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문 너머의 비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세상은 그날 이후 의사살인 사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모양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누군가에겐 피해자였고 누군가에겐 가해자였던 그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결국 한 사람의 선택 속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꿔버렸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더 옳은가라는 질문만을 남긴 채 조용히 흘러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듯 고요했다. 식탁 위엔 그가 마시던 커피잔, 거실엔 하얀 가운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그 물건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안에서 묘하게 스며 나오는 냄새, 선함과 거짓이 섞인 설명할 수 없는 냄새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USB 속 폴더 하나, 특수환 자 기록. 이상하게도 파일 속엔 이름이 없었다. 번호와 결과만 남아 있었다. P-601 간 이식 성공. P-620 신장 이식 후 사망. P-703 기증자 미상. 그 숫자들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서연은 화면 속 주소들을 검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도에는 빈터, 허물어진 집, 사라진 도로.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린 듯했다. 서연은 직접 발로 나서기로 했다. 기록 속 첫 번째 주소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집. 그곳엔 오래된 담벼락과 낡은 우편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젊은 여자가 살았는데 이삿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서연의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박혔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편이 남긴 기록,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 이건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들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형사 지훈을 만났다. 그는 오래된 친구이자 남편의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지훈의 눈빛엔 피로와 염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창가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선한 사람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 그건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폐쇄된 수술실은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낡은 수술 기록 파일을 발견했다. 표지엔 희미하게 적힌 글씨.
기증자 확보 완료. 그 단어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확보. 생명을 구하는 기록 속에서 그 단어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 미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말 속엔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만 기억하려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만. 그렇다면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들의 기록은 왜 사라졌을까? 그날 이후 서연은 남편의 수술로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감사편지, 이메일, 익명의 봉투, 그 모든 흔적을 이어붙이며 서연은 하나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남편의 선행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희생이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서연은 남편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남편의 수술로 살아났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윤을 은인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서연이 인터뷰 녹음기를 켠다. 첫 번째 환자 박노식, 간 이식 수술로 새 삶을 얻었다는 중년 남성. 그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 덕분에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웃어야 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공허함이 번져갔다. 그분 덕분이라는 말.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 계속 울렸다. 그렇다면 그 덕분에 반대편엔 누가 있었을까?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야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이어진 것은 아닐까? 두 번째 환자를 찾으러 가는 길, 서연은 점점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다. 남편은 결코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수술은 기적이라 불렸지만 그 기적에는 어쩌면 대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병원 복도, 형사 지훈이 찾아왔다. 또 찾아다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수록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 없는 환자 하나를 발견했다. P-715 기증자 미상. 생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소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비 오는 거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수척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얼굴. 서연은 직감했다. 이 사람 남편을 알고 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문 너머에 있는 진실이 그녀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조용한 새벽.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린다. 서연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름 모를 여자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서연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유나. 남편의 수술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마지막 환자. 그녀의 목에는 아직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분은 제 생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수술실에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기증자요. 이름도 기록도 없는 사람.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USB 속 기증자 미상이라는 기록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사람은 분명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그냥 그의 숨을 멈추게 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토록 사람을 살리려던 그가?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숨이 누구의 것일까? 그 말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마지막 수술 일지를 열었다. 거기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생명은 선택의 결과다. 그 문장은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도윤에게 있어 선이란 살릴 수 있는 자를 택하는 행위였다. 그가 보기에 기증자는 단지 도구였던 것이다. 이때 형사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병원 관련 자료 전부 압수됐어. 도윤의 수술 영상도 일부 복원됐고, 서연은 화면 속 남편을 바라봤다. 차가운 수술실 안 그의 눈빛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확신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선함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믿음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끄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때로는 누군가의 숨을 멈춰야 또 다른 숨이 이어질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사랑하던 남편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신의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남편이 만든 세상의 균형을 그녀가 무너뜨리기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결심 또한 누군가의 숨을 앗아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의 기록, 복원된 수술 영상, 그리고 유나의 고백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지훈이 넘겨준 자료에는 도윤의 수술 참여자 명단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 미정.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폐쇄된 병원으로 향했다. 한때 생명의 공간이었던 곳은 이제 냉기와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낡은 수술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서 미정을 마주했다. 서연 씨 여긴 오면 안 돼요. 미정의 손에는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고 어딘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수술 기록이 여기에 있죠. 미정은 고개를 떨궜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선택을 잘못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두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돈 많은 후원자의 아들, 다른 하나는 신분도 없는 청년. 결국 원장님은 후원자의 아들을 살렸죠. 서연의 숨이 막혔다. 남편의 선은 돈과 권력 앞에서 굴복한 선택이었다. 그의 확신은 신념이 아니라 타협이었다. 서연은 수술 기록을 찢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이건 구원이 아니야. 그건 살인과 다를 게 없어요. 이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병원 CCTV가 복원되었다며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수술실 불이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서연은 무언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느릿하게, 그리고 분명히 다가오는 소리. 도윤의 목소리. 낮은 속삭임. 서연, 넌 이해해야 해. 그건 선택이었어. 그 목소리는 환청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남편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곳을 지배하고 있음을. 불빛이 돌아왔을 때 서연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엔 도윤의 이름이 적힌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짧은 문장 한 줄. 심판은 내 몫이다, 서연.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남편의 진실을 찾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숨을 멈춰야 또 다른 숨이 이어진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원된 수술 영상 속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시 적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살아남은 환자들 사이에는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거대한 의료재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남편의 선택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당한 자를 살리고 불필요한 자를 지워내는 시스템의 일부였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상대하는 건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 지훈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유명 의사 도윤의 불법 장기 이식 의혹. 그의 아내가 직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뉴스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환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감사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서연은 창문 너머의 소리를 들었다. 비난과 슬픔, 그리고 혼란.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묘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해. 그게 신의 역할이든 인간의 역할이든. 그 말이 이제는 서연 자신의 내면을 향한 독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일을 한 걸까? 진실을 밝히는 일조차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의와 복수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모든 것이 드러난 후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폐쇄된 수술실의 문 앞에서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도윤, 당신은 결국 나에게 뭘 남기려 했던 거야? 수술대 위엔 도윤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짧고 단호한 글씨체. 선은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남편이 원했던 건 절대적인 선이었지만 그 선은 결국 누군가를 지워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지훈이 다가왔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 그녀는 옥상 난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 빛 하나하나가 살아남은 자들의 숨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누구의 숨이든 결국은 같은 공기 속에서 이어지는 거야. 그녀는 남편의 기록을 불길 속에 던졌다. 불빛이 타오르며 바람에 흩어졌다. 선과 악은 결국 이름일 뿐.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숨을 빌려 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모든 생명은 선택의 결과다.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남편의 신념도 자신의 복수도 모두 누군가의 숨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믿는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